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결국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까지 사기로 편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소명으로 긴급 6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걸리면 내가 지금 전화하는 상대편이 사기꾼인 것을 알면서도 당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경찰도, 검찰도, 금융감독원도, 법원조차도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스치지도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스쳤더라도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악용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기승 상황을 보도한 KBS 내용입니다. 역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 절차를 알려준다고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기승에 주의를 당부하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시작된 4월 9일 경기 구리시에 사는 A씨는 재난기본소득 관련하여 안내를 해주겠다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소득에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시지요? 한국인 알바 조직원이니까 또렷한 서울 표준말씨로 사기꾼이 접근합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과정 등에서 도나 시군 담당자를 사칭해 안내를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안내합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개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을 찾아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인 신용카드로만 신청받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접근하면 의심하라고 합니다. 선불카드 형태의 직접 접수는 4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각 지점에서 직접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가족에 한해서 대리 접수도 가능한다고 하지요.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이 끊어진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30만원 알바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길어지자 일거리가 떨어진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보따리 상들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사채업자로 소개하고 단지 돈을 쓰고 마는 것이라고 모집한 광고에 보따리 상인들이 솔깃해서 가담한 것입니다. 4월 1일 지하철 6호선 들구지역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이 담긴 종이봉투를 꺼내다가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되었고 범인은 4월 3일 구속영장 심사 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눈물을 호소하였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박땡땡 변호사는 거짓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참여했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이자 가담자인 억울한 사례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청 수사기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조사를 하지 않고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전화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승을 부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전화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서 송금한 돈을 편취한 사례가 있고 4월 9일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 중인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1,2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이 구속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영상통화로 촬영한 알몸 영상으로 돈을 뜯어낸 몸캠 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중국인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되었다는 뉴스원 기사 내용입니다. 피싱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접근해 알몸 영상 등을 촬영하였고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조직원 A씨는 현금 인출과 전달에 관여했을 뿐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공갈,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이고 이러한 범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37,667건에 6,398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매일 사기 피해가 103건에 17억 5,287만 원에 이른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3년 동안에 6만 2,167건에 1조 2,908억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신설 추진 가만 안 놔둔다라는 뉴스시스 보도 내용입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재난기본소득이나 정부 지원 대출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 우려에 대응하려고자 나선 것입니다. 경찰청은 전담 수사 조직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산 피해를 주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건 관리, 지원, 해외 공조 등을 담당할 경찰청 수사국 소속으로 계단의 조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국가와 공조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임에도 수사에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청에서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박멸하기 위해 수사 역량의 집중이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걸리면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금융기관에 비치된 고액 현금 인출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4가지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금융기관 창구 직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계좌 도용, 대포 통장 개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었다면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셨나요? 둘째 사항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거래 내역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화를 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셋째로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을 물으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번호 빌려주려고 한다는 등으로 대답하라고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넷째로 냉장고, 세탁기, 옷장, 지하철 물품 보관함, 장판 아래 등에 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보관해 놓으시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범죄 수사나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계좌나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직원 계좌로 계좌 이체 입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요구하는 등 100% 보이스피싱 사례 홍보 자료입니다. 첫째로 범죄수사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계좌 이체,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둘째로 현금을 경찰관, 검사,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거나 그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셋째로 현금을 물품 보관함이나 집안에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 넷째로 관공서 인터넷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면서 접속하라는 경우. 다섯째,
경찰관, 은행 직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됩니다. 전화로 대출 권유 시 입금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대출 사기 주요 수법입니다. 첫째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작업비로 입금하세요. 신용등급은 임의로 올려줄 수 없습니다.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둘째로 고금리 대출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먼저 갚으세요. 대출금 상환은 해당 금융회사 계좌로만 입금하기 때문에 이 역시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셋째로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 지원금으로 대환 대출해줄게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공고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100%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십시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을 하시거나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